여러분,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상태가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합니다. 차라리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해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완전히 끊지도 않고 차갑게 밀어내지도 않고 가끔은 생각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결정적인 한 발은 끝내오지 않습니다. 연락은 없는데 차단은 안 되어 있고 직접 말은 안 하는데 주변을 통해 소식은 흘러나오고 SNS는 안 보는 것 같다가도 내가 올린 걸 보면 흔적은 남아있고 이런 애매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까 싶다가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끝나고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지난 대화를 다시 읽어보고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그날 잡지 말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만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보다 나 자신이 더 미워집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을 놓지 못하나? 왜 이렇게 미련하게 기다리고 있나? 나만 바보 같은 것 같고 나만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는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찌기게 됩니다. 떠난 사람은 지금 확신이 없어서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확신이 생길까봐, 돌아오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더 들여다보는 게 무서워서 멈춰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끝내는 것도 못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끝내려면 미안함을 감당해야 되고 돌아오려면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연락하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내보내는 것. 이 상태에서는 상대는 덜 아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전부 여러분 쪽으로 쏠립니다. 여러분만 매일같이 의미를 해석하고 작은 신호 하나에 하루 감정이 무너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대를 대신해서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 나를 생각은 하지만 타이밍으로 보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하루는 점점 멈춰갑니다.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누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계속 그 사람 근처를 맴돕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나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힘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을 더 오래 묶어두는 착각입니다. 떠난 사람은 처음에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가볍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누군가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 처음에는 숨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상대는 비교적 평온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격차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더 무너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것 같지? 왜 나만 이별이 실감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함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음의 무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실려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상실의 무게를 한 번에 맡고 있고 상대는 그 무게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 중간지대가 가장 잔인한 이유는 희망을 완전히 끊어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버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괜히 안부를 묻고 의미 없는 연락을 보내고 반응 하나에 또다시 희망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애매한 균형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네 이런 확신만 하고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이 애매함에 익숙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감정적으로만 버티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 분노, 억울함, 그리움은 전부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상태는 사랑이 끝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흐름을 두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마음은 있는데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될수록 무엇이 더 굳어지는지, 그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상 감정이 끌려다니지 않고 이 관계를 바라보는 위치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떠올릴 때 가장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애매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그렇다고 다시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그 중간에 계속 묶여있는 그 느낌. 하루에도 몇 번씩 괜히 핸드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고, 아무 연락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화면을 켜보고, 의미 없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해서 이런 건 아닐까? 내가 더 사랑했던 게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런 상태는 여러분이 이상해서 생긴 게 아니라 떠난 사람이 감정을 끝내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면 오히려 행동은 분명합니다.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고 주변에 두고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차단도 못하고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오지도 못한 채 애매한 위치에 자신을 두고 시간을 끕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돌아오는 순간 감정을 다시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떠난 날의 장면을 다시 마주해야 되고, 울던 얼굴을 다시 봐야 되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남아있을수록 발걸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웃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래야 스스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불이 꺼진 방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하루가 끝났다는 그 조용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여러분입니다. 괜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메시지 창을 열었다 닫고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말을 꺼내도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잘 지내냐고 묻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괜찮냐고 묻는 순간 여러분의 눈물이 떠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네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그 한 문장을 끝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 돌아가면 더 아플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시간을 끌면 감정이 사라질 거라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애써 외면할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무너짐을 밖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힘든 겁니다. 상대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나만 이 관계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관계를 끝까지 살아낸 쪽입니다. 떠난 사람은 감정을 중간에 내려놓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균형은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떠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괜찮은 척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죄책감은 더 커지고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특히 누군가와 웃고 있는 순간 오히려 더 크게 비교가 됩니다. 왜 그때는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웃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상처를 줬을까? 왜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였다라는 걸, 자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마음은 남아있는데 발걸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제가 상담에서 실제로 들은 그런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말입니다. 그때 나는 도망쳤어. 네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돌아가면 네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될 것 같았고,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를 남겨둔 채로 시간을 끌었어. 잘 지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후회하고 있었어. 연락하고 싶었는데 네 얼굴이 떠올라서, 그 눈물이 떠올라서 차마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남긴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어. 미안합니다. 가슴 속에 묻어도 추억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흐르는. 자,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당장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마음 없이 떠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책임질 용기까지는 아직 닿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기다림과 포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후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돌아오던 돌아오지 않든 여러분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버텨낸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손을 잡을지 아니면 그 기억을 놓고 더 단단해질지, 그 결정을 할 자격은 오직 여러분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아프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지금다리TV의 별이었습니다.